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61번째 책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책입니다.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캐런 킹스턴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뭐 동양학의 그 풍수를 통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선택할 때 많은 이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로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것을 취하면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여러 가지 행동에 장애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책상 서랍 안에 이것 좀 뭐 조그마한 핀이라도 못이라도 이것도 다음에 쓸 거다 하고 자꾸 책상 서랍에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상 서랍이 가득히 차가지고 뭘 찾을 때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책이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이제 우리 몸에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오는 그 장애적인 그런 요소, 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거를 담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학설을 주장하는 분인데요. 참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이제 읽은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읽어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있더라고요. 새롭더라고요. 먼저 이제 차례 들어가면 제1장의 잡동사니가 발생되는 다양한 특징들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첫 번째가 풍수가 주는 균형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두 번째 잡동사니가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자꾸 모아만 놓으면 다른 걸 소중한 걸 찾을 때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문제점이 있죠. 세 번째는 잡동사니가 청소해주는 놀라운 효과. 이 잡동사니를 깨끗이 치웠을 때 오는 그 효과에 대해서. 네 번째, 주변이 어수선하면 인생이 꼬인다. 뭐가 주변에 많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널려 있으면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꼬인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 잡동사니가 끼치는 영향이 뭐냐. 여섯 번째,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일곱 번째, 가벼운 마음으로 그걸 버려야 된다. 이거 두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잡동사니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2장에서는 잡동사니를 정리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여덟 번째, 잡동사니와 풍수회로의 관계. 아홉 번째, 우리 집의 잡동사니 구역이 어딘가. 열 번째, 수집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뭘 갖다 물건을 사고 물품을 사는 그 수집하는 목적이 뭔가, 그 원인을 알고 잘 이렇게 준비하고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번째, 종이 더미에서 벗어나기. 12번째, 그 밖에 각종 물건들. 13번째는 덩치 큰 잡동사니, 큰 것이 있었을 때 치우지 못하고 뭐 어떤 걸 보면은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15번째,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라고. 제3장에서는 물건과 육체 그리고 영혼을 청소하기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가재 도구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물품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대한 것들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이 가방에 짐을 가지고 다니는, 이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필요 없는데 그 안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다니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자꾸 쌓여서 이제 관절 같은 것에 이상이 준다는 것이죠.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무게라도 굉장한 중압감을 준다고. 지난번에 그 TV 방송에 나와서 광고 방송인데요. 그 손자들을 이렇게 업어주고 또 안아주는 그런 그 무게감이 말이죠. 뭐 쌀자루 하나를 이렇게 드는 것처럼 힘드는 그런 중압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16번째, 삶을 즐겁게 해주는 청소 방법. 17번째, 잡동사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18번째가 몸속 청소하기, 장 청소하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19번째는 마음 청소하기. 조금 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20번째,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버리기. 21번째, 순수하게 믿는다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 공간 정리 21단계가 이제 맨 밑에 부록으로 소개를 맨 뒤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면의 부정적인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화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주제를 뒤에 읽어보게 되면 장청소하게 나옵니다. 집안의 잡동사니를 버리는 행위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잡동사니를 버리는 과정에 도달하게 된다. 외부에서 잡동사니를 쌓는 사람은 내면에서도 잡동사니를 쌓기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외부의 잡동사니는 삶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 에서 머물지만 내면의 잡동사니는 보다 심각한 건강상의 악영향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인간의 육체는 매우 진보적인 처리 장치를 갖춘 기계와 같다. 물건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양분을 흡수한 후 그 나머지는 5개의 주 배설기관, 결장, 신장, 피부, 허파, 림프선을 통해서 뱉어낸다. 또한 눈, 귀, 배꼽, 손톱, 머리털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질과 같은 보조기관을 통해서 배설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몸속에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배설 채널들인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 모든 배설 채널들인데 이 배설에서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독소적인 것들을 배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장에 대한 청소 비결, 장 청소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건 이제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록펠러 연구소에서 말한 것입니다만은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캐럴은 세포의 영양 성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배설물을 계속 제거해 줌으로써 조직 세포를 영원히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세포는 배설물이 제거되는 한 계속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 반면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자 활력이 떨어지고 부패했으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닭의 심장을 살아가 있는 상태로 보존했는데 이 심장은 마침내 누군가 배설의 청소를 잊어버렸을 때까지 29년 동안 계속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청소된 이 장이야말로 건강을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치료해야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충방멸 또 혹은 금식을 통해서 장을 이렇게 잠시 쉬도록 하고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장에 영향을 주는 물에 대해서 여기 소개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몸무게는 약 70%가 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채 2컵의 생수도 마시지 않는다. 모든 세포는 물을 담고 있다. 혈액은 90%가 물이다. 심지어 뼈조차 22%가 물이다. 물은 생명의 건강의 기본이 되며 산소에 그 밖에 여러 영양분을 세포로 운반하는 것이다. 운반하는데 그 독소를 갖다가 이렇게 소변으로 빼내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에 있는 이 피가 그 독소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거, 차, 커피, 과당, 청량음료, 알코올 등은 오히려 몸에 큰 무리를 주어서 신장과 간, 췌장, 결장 등에 큰 무리가 따르므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폐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이 폐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역시 폐 속에 있는 잔재물들을 갖다 제거해 주는데 좋은 산소, 좋은 공기를 이렇게 많이 들이마시는 거. 그것이 폐의 독소를 갖다가 제거해주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림프계를 압박하지 말라. 화학 제품들은 피부를 갖다가 손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다한 화장 같은 경우도 바로 이 피부를 갖다 노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 책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 청소하기도 있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 삶에도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분의 얘기를 의한다면 마음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걱정을 갖다가 멈춰야 되고, 비판과 판단을 갖다가 멈춰야 되고, 험담을 갖다 멈춰야 되고, 불평 불만을 멈춰야 되고, 잡념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마음에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이렇게 빼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성경에도 그렇습니다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얘기 있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모든 것들을 갖다 맡기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그 감정을 버리는 것은 분노, 모든 분노는 계획된 것이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잡동사니는 불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를 이렇게 버려야 된다. 감정들의 방패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삶을 신께 맡겨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기본 공간 정리의 21단계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준비된 단계는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휩싸여 있다면 공간 정리를 반드시 시도하는 편이 좋다. 두 번째는 타인의 개인 장소에서 공간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하고, 세 번째는 공간 정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평안하며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때 시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 임신 중이나 생리 중일 때 몸의 상처, 특히 피부가 갈라진 상처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소망해 왔는가 이에 곰곰이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과 공간을 나눠 쓰고 있다면 같은 주제로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 된다. 그렇죠. 부부가 같은 공간 안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공간 정리로부터 재상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공간을 물리적으로 청결해야 한다. 쓸고 닦고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목욕이나 샤워를 하자. 적어도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여덟 번째, 음식과 음료수는 선반이나 밀봉된 용기에 담아 잘 채워둘 것이다. 아홉 번째, 보석류와 그박 금속 장식을 멀리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맨발로 일한다. 라고. 금속 장류를 자꾸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도 거기에 이제 몸에 무리를 주는 것이죠. 열 번째, 공간 정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행하는 것이 좋다. 11번째, 음악을 틀지 말고 침묵 속에서 일을 한다. 선풍기나 환풍기 등도 멈추고 그 밖에 필요한 기계음도 없애야 된다. 조용한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2번째, 문 혹은 창문을 연다. 13번째, 고유 에너지 지점을 설정하고 그곳에 공간 정리의 장비들을 놓는다. 14번째,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으로 기운을 느껴보자. 기초 공간 정리 단계는 15번째, 공간 파장에 접속될 때까지 기다린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의지를 발산한다. 16번째, 현관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에너지를 감지하며 공간 안쪽으로 들어간다. 17번째, 촛불이나 향을 피운다. 성수를 뿌린다. 집을 돌봐주는 안내 여신에게 꽃을 바치기도 하고 기도를 올린다. 네, 집을 지켜주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8번째, 되어 있던 에너지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손뼉을 친다. 19번째, 종소리로 공간을 정화한다. 조용하게 풍경 소리가 들리게 되면 마음이 정화된다. 그것이죠. 20번째, 공간을 천이나 병풍 등으로 감싼다. 21번째, 의지, 빛, 사랑 등으로 공간을 충만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서 자꾸 잡다한 것을 채워놓음으로 인해서, 잡동사니를 채워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식류를 걸치는 것은 우리 몸이 그만큼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그마한 무게를 많이 갖게 되면은 그런 그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몸도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깨끗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장에서 너무 오래 이렇게 있게 되면 변비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 버릴 수 있도록 이분도 역시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노폐물을 갖다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것, 속에 들어있는 폐 속에 있는 모든 이 나쁜 것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책을 권합니다. 다음 책을 소개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